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3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. 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자원과 자본과 노동이 있어야 되듯이, 예, 어디든지 보면은 3대, 불교에서는 불법성, 삼보가 있고, 또 삼법인이라고 우리 불교를 믿는데 3대 도장이 있습니다. 임감도장, 불교의 임감도장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. 삼법인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. 사랑도 재산도 권력도 영광도 지위도 아무리 이물이 잘나도 이래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. 내 집, 또 내 재산, 또 내 자식, 그 내가 아닙니다. 잠시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열반적정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불 꺼진 상태. 불이락한 거는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, 또 여자에 대한 욕심, 음식에 대한 욕심, 친구, 술, 마약에 대한 욕심, 권력에 대한 욕심을 오용락이라고 합니다. 이것이 끝나는 상태가 고요한 열반의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그 스님 열반하셨다라고 하면은 죽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, 열반이나 해탈이나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나 이것이 전부 같은 말입니다. 불 꺼진 상태를 열반. 불이락한 게 뭐냐? 욕망의 불, 색욕, 물욕, 음욕, 또 재산욕, 권력욕, 명예욕, 이런 욕망을 다 벗어났을 때를 오용락을 버리는데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는데도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. 편하게 사는 법. 그러면 이 편하게 사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?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누구든지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에 한 노스님이 참 영어도 잘하고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도 잘하고 이런데, 이 스님은 항상 행자들이라도, 부목 처사들이라도 보면 고개 숙이면서 행자님 공부가 잘 되십니까? 라고 겸손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래서 한 번은 그 해인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어요. 한 40명이 왔어요. 근데 통역이 왔는데, 통역을 제대로, 이 불교가 전문 용어가 되니까 통역이 잘 안 됐는가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옆에서 빗자루로 막 그 절마당을 쓸다가 통역이 좀 시원찮으니까 이분이 가셔가지고, 나이가 80 먹은 노인이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거든. 막 그러니까 그때 그 관광객들로 온 사람, 한국 사람들이나 또 그 외국인들, 미국인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란 게, 저렇게 학문도 뛰어나고 출중하고 도력도 깊은 분이 참 빗자루가 마당을 쓰는 것을 보고 정말 더 그 스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. 우리들도 그 스님이 그냥 별로 말씀 없고 그냥 누구 행자님한테도 고개 숙이고 이러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, 저도 역시 그때 그 스님이 참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, 또 평소 때 우리 반결제, 그 반달림, 그러니까 스님들을 이제 3개월 결제하다가 이제 한 달 보름 지내고 나면 이제 반달림 결제 법문할 때도 올라와서 법문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역시 아무 적도 없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저렇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
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한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. 밥을 어떤데 저 법무사에 있을 때 보니까 보살 옛날에 우리가 선방에 있을 때는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공양간에 그 공양주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선방이 얼마나 좋은지 뭐 공양주들이 따로 있어요. 일반 보살들을 공양주로 해놔놓고 있는데, 근데 이제 반찬이 조금 맛이 없다고 그것을 대전공사 불리 가지고 비구 스님들이 반찬이 뭐 어떠니 뭐 맛이 없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보살들을 몰아치우는 걸 보고, 아이고 저래가 공부는 10만 8천리다, 아득한 지평선이로구나. 반찬 가지고 투정, 어떤 사람들은 보면 반찬 가지고 투정하는데 그 인간 아닙니다. 그 수도 못해요. 음식, 환경, 주변 환경 이런 거 가지고 참 불평불만을 가진다면은 그 수도 뭐합니다. 지금은 각 절마다 화장실도 수세식 돼 있고 이러지만은 요새도 큰 절에 해유소 가면은 옛날 같이 변을 한 보면은 한 3초 있어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툭툭 떨어지고 이래. 그때 어려웠던 환경이라 하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지요. 저녁 9시에 자야 되지요. 그때까지 찬물에 지금과 같이 더단물 틀면 나온 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? 스님들 지금은 여기 기기로 성복이 나오지만 옛날에 먹물 갈아 가지고 풀에가 입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? 참 지금은 행자들도 참 노트북 가지고 있고 전부 요새는 정보가 엉캉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죠.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맨날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준석이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모든 민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다음에 세 번째는 만족이라 하는 겁니다. 만족이 인생살이의 극치입니다. 겸손하고 감사하면은 지금 현실에 너무나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대중처소에 못 있습니다. 대중처소에 있지도 못하고 내 신발을 벗어나도 어디에 벗어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중처소에 못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빌라, 정부 LH에서 주는 빌라가 4층입니다. 그런데도 4층까지 걸어간다 하면 사람들 요새 그런 데서 삽니까 하지만은 저는 참 만족스러워요. 4층까지 걸어가면은 운동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운동을 해야 되고, 또 5층은 없으니까 위에서 쿵쿵거리는 것도 없고 옥상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러니까 그래도 내 명의로 내 소유로 된 집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죽을 때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정부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저는 저의 생활이 참 만족합니다. 아침 저녁은 저는 식사를 안 하거든요. 식사 안 하고 이제 저 채소 같은 거 이런 거를 딱 처리 넣으면 제가 먹습니다. 그러니까 한 3시 4시 되면은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딱 처리 넣고 갑니다. 그래서 저도 다행인 게 시각장애인이 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 보조가 2명, 3명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빨래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우리 필히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또 사무실에 와가지고도
모든 잡일을 내가 못하는 일을 참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본다면은 제가 지금 현재 이때까지 중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가로넣기에 참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딴 사람 제가 찍는 것 중에 욕쟁이 스님, 춘성 스님은 거진 10만 명의 조회수가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일반적인 법문을 하니까 100명도 안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나 100명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법문할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만족스럽고 또 뭐 60명, 70명, 100명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또 잠자는 시간까지도 즐거우니까 내 인생이 노후에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구나 하니까 만족스럽습니다. 제발 여러분들 겸손하고 첫째,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만족스러운 인생 요 세 가지만 잘 갖추어가 생활 속에 저절로 노력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